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성혁진 군. 휴일을 맞아 집으로 향한다. 1년 전만 해도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일단 고등학교 와서는 사람들이 막연히 스카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스카이가 목표였는데 제 성적이 스카이 갈 성적이 안 되고 보통 2등급? 좀 많이 나쁘면 3등급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대 올 줄은 몰랐죠. 대학에 오며 집을 떠나온 새내기. 혁진 군은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을 늘 꿈꿔왔다. 엄마 나왔어. 우리 혁진이 왔네. 아이고. 혁진 군은 부모님의 애를 태우던 아들이었다. 밥 먹었어? 먹었어. 그래 그러면은 과일이라도 먹을까?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꾸준히 한다던가 열심히 하는 아이는 아니라서 부모 욕심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욕심은 냈지만 그 서울대까지 갈 줄은 좀 생각하지 못했어요. 대학에 간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없다 보니 방은 아직 고등학교 다닐 때 그대로다. 책장 가득 꽂혀있는 문제집은 혁진 군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모두 간직하고 있다. 이거 고3 때 풀었던 문제집들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고3이 되어서야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던 혁진 군. 혁진 군이 졸업 후 처음으로 모교를 찾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오, 혁기. 이거 반갑다. 아이고 잘생겼다. 네. 전체적으로 딱 대학생 티가 딱 난다. 멋지다. 한번 할까 공부를. 혁진 군은 담임 선생님에게 특별한 학생이다. 선생님은 너 대학교 생활 그 서울대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 생각도 못했다. 네가 당당하게 서울대 가니까 너무 좋고. 대학교 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혁진이 오래간만에 선생님한테 왔으니까 예? 작년에 네 성적 한번 보면서 예?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봐보자. 예? 네. 선생님이 아주 그 담임하면서 예? 너 같은 애를 그렇게 쉽게 보지를 못했거든. 혁진 군의 생활 기록부를 꺼내 보여주는 선생님. 너가 1, 2학년 때는 막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었어. 근데 3학년 딱 2학기 와서는 이제 3등급도 얼마 없고 막 1, 2등급이야. 네. 예, 그렇게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 3학년 올라와서는 이제 중상위권을 유지하던 혁진 군의 놀라운 성적 향상. 1, 2등급, 저는 다 1, 그것은 2등급이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야, 대단해. 예? 제가 한 20년 정도 지금 교사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아마 1, 2학년 때 성적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혁진이가 원하는 대학은 꿈도 못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도 뭐 쓸 수도 없었고 혁진이나 부모님이나 저나 혁진이가 원하는 대학이 뭐 연고대 정도인데 거기도 사실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둬서 서울대를 가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혁진 군의 수업 태도는 어땠을까?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었던 혁진 군. 혁진 군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자. 수업 중에나 자습 중에도 거의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자는 모습을 많이 봐서 저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고 옆에 아이들도 이렇게 맨날 자는 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집중력이 많이 좀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초지일관하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많이 혼도 나고 꾸지람도 듣고 그랬던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쉬는 시간 상관없이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던 혁진 군. 방과 후에는 책가방은 열어보지도 않고 야구하고 게임하며 노는 게 생활의 전부였다. 노느라 빡빡한 하루 일정에 예습 복습을 못하는 건 당연한 결과. 그러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벼락 공부를 시작했다. 자,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 구체적인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만 벼락치기 하는 공부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수능은 아직 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딱히 제 잘못된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었다. 우연히 보게 된 수능 만점자들에 대한 이야기. 수능 시험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혁진 군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고3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 고2 11월달 모의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시점에서 2011년도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수능은 남의 일이 아니고 다음은 내 차례라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려면은 이제 잘못된 공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은 벼락 공부였다. 그래서 결심한 계획 세우기.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자세하게 적고 하루 24시간은 30분 단위로 쪼개 빈틈없이 채웠다. 매일 공부 계획을 세운 후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량은 다 끝내기로 결심했다. 전날 밤 자기 전에 세운 계획을 토대로 하루 공부를 시작한 혁진군. 계획표대로 공부를 시작한 후로는 노는 시간도 없이 하루 15시간을 공부에 몰두했다. 시간을 정해 공부를 하다 보니 혼자 공부할 때에도 긴장감이 생겼다. 공부를 마치면 자신의 계획을 분석했다. 목표를 달성하면 동그라미, 공부량을 반 정도 하면 세모, 공부를 거의 못하면 가위표를 쳤다. 하지만 갑자기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약간 막연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1년의 경제지표를 이제 곡선 그래프로 나타낸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걸 공부 곡선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내가 공부했던 상황들이 한눈에 나타나서 내가 이것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에 귀감으로 삼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벼락 공부 습관을 고친 성혁진 군의 공부법을 알아보자. 혁진 군은 자신이 세운 공부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재구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부 곡선 그래프다. 그래프는 이제 자신의 하루 공부 정도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는데요. 일단 X축과 Y축을 그리는데 X축에는 그 시간이 나타나요. 그리고 Y축에는 이제 공부의 달성도가 나타나는데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면 플러스, 안 되면 마이너스로 가고요. 이걸 그리는 이유는 플러스로 가면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이 그래프를 다시 반등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공부의 정도가 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렸어요. 매일 밤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기 전 그날의 공부량을 그래프로 점검했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땐 하향 곡선을 그리고 공부에 만족하면 상향 곡선을 그렸다. 곡선이 최저점에 이르면 공부가 안 된 이유를 적었는데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수능을 100일 앞두고 꾸준히 그린 공부 곡선 그래프. 처음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마이너스 쪽에 기울었던 그래프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상승세를 보였다. 혁진 군은 공부 곡선 그래프에 글도 적었다.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하루 공부를 마친 총평을 쓴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들을 적어놓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만의 비밀 노트. 공부 곡선 그래프는 혁진 군에게 일기장이나 다름없었다.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는 수능이라는 먼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목표의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리고 난 후로부터는 매일매일 공부 곡선 그래프를 잘 그려야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공부가 잘 되고 어떤 공부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그걸 그 다음날 반영해가지고 제 최선의 공부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수능이나 대입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치거든요. 눈에 겉으로 나타난 성과도 바로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매일매일의 공부량을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인데,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본인한테 긍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공부 곡선 그래프를 통해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익힌 혁진군.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성적은 오르지 않고 그래프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는 분명히 위로 올라갔는데 문제를 많이 틀리거나 나중에 보니까 이해를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양만 중요시하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양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중요해가지고 내가 감으로 풀던 습관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으로 문제를 풀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 혁진군은 문제를 꼼꼼히 풀기 시작했다.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답인 이유와 답이 아닌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한 것이다. 언어 영역의 경우 보기 옆에 각주를 달듯 자신의 생각을 적은 후 정답을 골랐다. 문제를 채점할 때에도 평소와 다른 방법을 택했다. 보통 채점 후에 틀린 답만 살펴보는 것과 달리 맞은 답과 틀린 답 모두 해설지를 보며 설명을 보충했다. 평소 문제를 풀던 시간보다 배 이상이 걸렸지만 혁진군은 신경 쓰지 않았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적이 좋지 않던 외국어 영역 역시 공부법의 변화가 필요했다. 지문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한 문장씩 해석하기 시작했다. 문제 답을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지문을 분석한 후 정답을 유추하는 것이다. 채점 후엔 해설지의 지문 해석과 자신이 한 해석을 비교 채점했다. 계획표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공부 곡선 그래프에 사용하던 분석법을 외국어 영역에도 적용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씩 분석해가면서 다 맞은 것은 동그라미, 중간 정도 맞은 것은 세모, 다 틀린 것은 X표로 한 다음에 점수를 매겼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 어느 정도 했는지 한눈에 띄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틀렸는지 한눈에 띄어서 나중에 복습하기도 쉬웠어요. 해석을 잘못한 문장은 공책에 옮겨 적었다. 한 문장씩 옮겨 적은 후 문장 구조를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옮긴 문장은 다시 한번 해석하는데 이때 해설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 점. 모르거나 헷갈리는 수거는 따로 표시해 독해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다. 수학의 경우 문제를 많이 푸는 것에 비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게 고민이었던 혁진군. 혁진군은 공부곡선 그래프에서 해답을 얻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공부곡선 그래프를 그리듯 틀린 문제도 반복해서 풀기로 하는 것. 채점 후 틀린 문제는 스티커를 이용해 따로 표시했다. 그리고 표시한 문제를 공책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자신만을 위한 오답 문제집을 만든 것이다. 중요한 건 한 번 틀린 문제를 5번 반복해 풀었다는 점. 문제의 핵심에 조금씩 다가갔다. 반복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는 단지 한 번만 보고 답지만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온전히 제 지식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제가 그 100%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게 되므로 나중에 비슷하거나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수능 시험 하루 전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올해 수험생들 노력한 만큼 혁진군은 마지막 공부곡선 그래프를 그렸다. 매일매일 그래프를 그리며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펼쳐볼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벼락 공부 습관을 버리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 공부곡선 그래프가 가져온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학년 말 3등급이던 모의고사 성적이 3학년에 올라가자
꾸준히 올라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다.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나간 것들 한 번에 보면 제 자신이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원래 꾸준하게 공부하던 습관이 없던 제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량 이상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대학 입학이라는 제 막연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오늘을 계획하고 그걸 분석하고 내일을 또 다짐하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낳게 해준 공부법이에요. 주말 오후 혁진군이 시내로 향한다.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학생들 멘토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멘토링 요청받아가지고 멘티 학생 만나러 가고 있어요. 자신이 깨달은 공부 방법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안녕. 평소 벼락 공부하는 습관이 고민이라는 한 학생. 이상희 군과 함께 공부의 왕국 클리닉을 시작한다. 평소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기간에만 벼락치기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너같이 시험 기간에만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공부 방법을 바꿨거든.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게 내가 고3 때 써둔 노트들인데 이거는 공부 계획표고 이건 내가 매일매일 작성한 공부 계획에 관한 노트야.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공부 계획을 썼어. 근데 보통 막 1시간 단위로 세운 게 아니라 한 20-30분 단위? 길면 1시간 정도 단위로 세웠어. 그리고 이제 공부 아래에 특별하게 공부 곡선이라는 걸 그렸는데 X축에는 시간을 나타냈어. 7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Y축에는 달성도를 나타냈어. 근데 이 그래프에서 달성도의 기준은 정확히 뭐예요? 일단 달성도와 플러스 유닛 부분은 공부에 대해 양과 질적인 측면인 집중인 정도가 모두 달성돼서 플러스로 간 거고, 마이너스는 양과 질이 충족되지 못해서 마이너스로 간 거야. 그럼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내일 공부해보고 혹시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고. 그날 저녁 상희군이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다. 다음날 공부할 계획을 세워보는 중. 상희군은 계획표를 써본 게 초등학교 때 방학생활 계획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생소한 공부법이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계획대로 공부해보기로 한 첫째 날이 시작된다. 평소 50분 수업 시간 중 20분밖에 집중하지 못하던 상희군. 오늘은 수업 내내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평소대로 돌아가 버린 습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공부곡선 그래프는 추락한다. 계획표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하루다. 다음 날 상희군의 학교 기숙사로 찾아온 혁진군. 상희군이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몰래 온 것이다.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희군. 예정에 없던 혁진군의 방문에 상희군은 당황한 눈치다. 자리를 옮겨 중간 점검에 나선다. 내가 알려준 대로 공부해봤어? 노트 한번 볼까? 자신의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상희군. 상희군이 작성한 계획표와 공부곡선 그래프를 혁진군이 꼼꼼히 살펴본다. 일단 알려준 대로 전체적인 틀을 맞췄는데 일단 여기 10시부터 12시까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 영어도 단어 암기가 있을 수 있고 문장 독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세분화시켜서 해놓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기 힘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계획에 반영하는 데도 좀 힘든 면이 있어. 근데 왜 자꾸 달성도가 올라가다가 이때 팍 떨어진 거야? 그때 피곤해가지고 잤어요. 그럼 여기서 잤으면 자는 동안 어쩔 수 없지만 자고 나서는 여기 표시를 하고 잤다고 이유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 자책하는 말이나 꾸짖은 말로 더 이상 자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총평에도 오늘 잔 것을 반성해가지고 내일 자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
네, 형. 일요일에는 제가 공부를 계획해서 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같은 거는 달성도를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자습 시간에는 내가 알던 대로 그대로 체크하면 되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들은 정도를 달성도에 나타내면 되는데 단지 수업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집중해서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여기에 반영해야 해. 충고대로 계획표를 개선하기로 한 상위군. 다음날 계획에 당장 반영해본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수업 시간을 그대로 계획에 넣고 자율학습 시간에는 어떤 과목을 몇 문제 풀 것인지 꼼꼼하게 계획한다. 평소 예습 복습도 안 하고 수업 시간조차 다른 생각에 잘 빠지던 상위군.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앞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한다. 벼락 공부 습관을 버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상위군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린 지 3일째. 자습실의 뜨거운 공부 열기 속에 상위군도 열심이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상위군. 열심히 한다. 평소와 다른 상위군의 태도에 친구들은 격려를 보낸다. 공부를 마치고 계획을 점검할 시간. 잠시 다른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꽤 만족스러운 그래프다. 오늘 하루 공부한 시간과 노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부 곡선 그래프. 뿌듯한 마음으로 그래프를 지켜보던 상위군이 갑자기 어디론가 향한다. 휴게실로 나와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상위군. 멘토인 혁진군에게 자신의 공부 곡선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때 온 혁진군의 답장. 꾸준히 공부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상위군은 마음에 새긴다. 공부 곡선 그래프 그려보니까 제가 언제 집중 안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더 개선해서 좋은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고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 곡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금씩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